그럼 요 문제를 좀 자세하게 우리 강청희 의사, 전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전 교수시죠. 우리 강청희 선생 연결해갖고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여기에 얽혀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좀 의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실 테니까요. 자, 강청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하여튼 좀 뭐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고요. 이거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같은데, 자, 강청희 교수님은 현재의 파국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하울링이 좀 있는데요. 네? 방송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잘 안 들리십니까? 저 하울링이 좀 되는데. 하울링이 있어요. 예. 다시 할까요? 전화를 잘 안 들리세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를 네네. 끊고 네. 다시 우리 강청희 선생 연결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예. 방송 보지 말고 통화만 하라고 우리 장 PD가 얘기하시네. 예, 전화 연결이 아무래도 좀 미숙하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강청희 의사 선생에게 여쭤볼 거는 지금 우리 전혜연 기자가 문제 제기하신 이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쪽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포퓰리즘 성격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몰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빵 해갖고 합의해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냐고 다 상식적으로 의심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은 이재명 예. 대표가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네. 증원 규모가 400명에서 500명 선이라고 예, 한다라고 그것을 하면서 뭐 의학 학술 단체에서도 그렇죠. 제시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부러 2,000명 들이밀어서 아, 좀 가격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싸움을 의혹이 걸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혹도 그건 제기되고 양쪽 있습니다. 다 그건 씻지 못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건데. 자, 우리 강청희 선생에게 네, 다시 네. 한번 잘 강청희 들리십니까? 교수한테 다시 한번 네. 의견 여쭙겠습니다. 자, 강청희 교수님 말씀 잘 들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잘 들리세요? 들리긴 들리는데 끊겼다 들립니다. 제 목소리는 잘 나갑니까? 예, 잘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진행할까요? 네네. 네. 자, 현재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를 따르면 또 사실 그런 것 같고. 강청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네. 진짜 뭐 대화로 풀 거 주먹 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이게 타협할 문제지 강압으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협의 주장하고 뭐 의사협회하고 꼭 타협하는 게 뭐 네. 원칙은 아니겠지만 의료계 전문가들, 의학교육학자나 이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지금 다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합의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정부가 적어도 정책안을 만들 때는 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대화, 충분한 소통을 해서 만들 텐데 복지부가 사실 의대 증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죠.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예, 교육 문제인데 사실 복지부가 의과대학 교육에 네. 관여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장 PD님, 그 스튜디오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네. 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교육과 수련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네. 2,000명 증원했을 때 과연 교육 수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뭐 거의 비상사태를 유발해서 어떻게 보면 파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고. 아, 스튜디오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장 이용해서. PD 스튜디오 전혀 오디오가 안 들립니다. 예. 아, 오디오 안 들리죠? 죄송합니다. 예. 아침 전화 거의 연결이 잘 미끄럽지 못해서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파업을 거의 유도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 처음 시작이. 파업을 거의 지금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사태가 말씀이시군요. 오고 네. 의대 학생들까지 뭐 자진 휴학 들어가는 사태가 생긴 거는 정부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청희 교수님 네.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겠다 그러는 것 같고요. 또 의대 교수들도 지금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행동하면 그러고.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제각각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 전공의들도 전공의 협의회에서 뭐 특별히 지침을 내려서 사직하라 그런 것도 아니지만 자신들이 알아서 지금 사직하는 태세로 가기 때문에 한쪽은 구속한다 그러고 네, 한쪽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결국 집단행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윤석열 네. 정권의 이번 2,000명 증원에 대한 어떤 유도적 성격이 있다라는 걸 배제하더라도 의사들이 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집단 행동에 한다는 것은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네,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고 네, 환자 안전에 위해가 생기면 그 원망이 결국은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한테 다 국민들의 불만이 오게 돼 있죠. 아, 정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강압적 정책을 더 자신 있게 구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더 긴 시간이 가면 네, 결국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시간 차이를 두고 누가 과연 피해를 볼 것인가?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알듯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 보게 돼 있어요. 네, 국민들 피해를 뻔히 알면서 정책을 강행하는 쪽하고 그걸 막겠다고 또 사직하는 쪽하고 네. 둘 다 뭐 저는 경종을 가림이 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의과대학 40개 의과대학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네네. 거기에 현재 정원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3,058명이요. 네, 3,058명이. 아, 3,058 한 학년이 신입생 뽑는 게 3,058명이. 네. 그 한 학년이요? 6학년까지 있으니까 어. 옆에 보면은 그런데 2,000명을 매년 증원한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네네. 상당히 좀 상식적이지 않고 현재 의과대학이나 우리는 인프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뻔한 얘기인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내뱉었고요. 그리고 네.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이라든가 2,000명 증원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한선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정책 입안을 하면서 네, 과연 그 복지부나 대통령실에 의료 전문가가 있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보면 장관님도 기재부 출신 관료고 차관하고 계신 분도 결국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고 네, 지금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도 거의 서울대 경제학파들이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경제학 위주로 보건 쪽을 들여다보면 의료를 좀 경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만약에 증원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 이 증원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더 지나가면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하고 네, 결국 의료 영리화까지 갈 수 있는 사보험 강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2,000명 뽑고 만약에 네, 내년에 또 뽑고 한 5년 이상을 뽑게 되면 예, 결국은 2,000명씩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증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10,000명이 증가했을 때 지금 14만인데 15만 명이 되는 순간 건보 부담이 또 틀려지죠. 그다음에 이게 계획대로 10년을 가면 거의 18만 정도의 의사 인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건의료 인력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간호 인력이 의사 한 명당 2명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100조를 가지고 이 공급자한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공급자 숫자가 마냥 늘어나기만 하면 네, 그 건보는 최종 고갈이 오게 돼 있죠. 그거는 의료 이용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거든요. 네. 공급자가 많아지면 의료 이용량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올릴 것도 아니고 그런 본인 부담을 시키는 사보험으로 대개의 질환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런 의사 인력을 함부로 늘리는 거는 좀 이 의료 체계를 좀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자, 예. 그런 그런데 점에서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료계에 있는 예를 들면 의사협회라든가 의사들 지금
강청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조금씩 알아가는 것 아니, 같아요. 제 얘기는 뭐냐면 건보공단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네네 2,000명 증원을 현재의 의대 인프라에서는 지원한다고 정부가 발표해도 네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는데, 그죠? 네네 그리고 정부도 2,000명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아무리 경제 관료라 그래도 그 밀어붙이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이게 예를 뭐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밀어붙이기죠,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는 나이인 건 입학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뭐 10,000명, 2만 명 더 늘려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여보세요? 저희 세대 예. 때 예, 제가 좀 또 말씀을 올릴게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정권은 밀어붙이고 또 의사들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네.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파업 탄압쇼 아니냐, 정치쇼 아니냐,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청희 네네.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정략적인 어떤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 아니냐 네. 그것만 의심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계속 일주일씩 이 사직 사태가 벌어져도 네, 정부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2,000명만 숫자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배후에 과연 다른 게 또 있지 않나 네. 그런 의심을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그래서 겁니까?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일 때는 모든 부작용을 상쇄하고라도 뭔가 의료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배후에 있는 어떤 그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좀 파헤쳐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의료 영리화로 가는 단초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민영화. 네네. 네, 그러니까 공보험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누구죠? 윤희숙 교수가 네. 의료 선진화학 얘기라는 거를 KDI에서 만들었었어요. 그 방향성을 보면 결국 사보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의료가 가서 네. 정부 부담을 공적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논지로 돼 있기 때문에 2,000명 증원하는 거를 과연 공적 부담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네,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저는 더 이상 그 피해자들이 나오기 전에 네, 대화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협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하고 정부하고 다 타협하면 다 이루어지죠. 네, 뭐 극렬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을 물꼬를 터야 되고 우리 당도 지금 대책기구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네. 물론 야당의 한계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실 텐데요. 네네. 네, 우리 강청희 의사 선생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